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 언제나 뜨거운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여러분, 벌써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민주주의의 바람이 시작된 날인데요. 목숨을 걸고 국민의 자유를 염원했던 수많은 호남인의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80년 5월의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는 짓지는 못했지만 참 힘들게 이 공직자의 조그만 바람이 긴 세월 만에 이루어진 거죠. 시대의 어둠을 밝힌 대한민국 경찰 영웅, 고 안병화 치안감의 자제분이시죠. 안호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5.18 민주화 운동이 42주년이잖아요. 그걸 42년 만에 밀린 그 선친의 월급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처음에는 나는 이제 좋을 줄 알았었는데 네. 그냥 끄떡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네. 별로 뭐 그렇게 뭐 감동도 없고 기분 좋은 것도 없고 근데 미안한 감은 있어요. 저희 부친 따라서 나름대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다가 희생되신 분들 네. 그분들 아직 뭐 거론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아직도. 네. 그래서 더 이렇게 기쁨보다는 그냥 씁쓸했습니다. 아마도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셨겠어요. 네, 더 이제 열심히 해서 그분들 명예회복 네.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분들도 빨리 좋은 소식이 있기를 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서 우리 안호재 대표님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12,000여. 12,000일 네. 동안 아버지 명예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해오고 계신 거죠.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12,000까지 갔나.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지금? 제가 살아온 생의 한 3분의 2는 3분의 2는 네. 아버지. 근데 어떻게 그 긴 세월을 버티셨을까 싶어요, 저는. 저도 이렇게 좀 질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집사람한테도 네. 미안하지만 나 1년만 하고 끝낼게. 1년만 하다 보니까는 집사람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네. 많이 참아주고. 그러셨겠어요. 34년이란 긴 세월 동안 또 부인의 조력 없이는 또 이 일이 가능한 네. 일도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1980년 5월 18일이잖아요. 네.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고등학생이셨던가요? 저 대학 다닐 때였고요. 대학 다닐 때요? 네. 그때 뭐 휴교령이 길어가지고 네. 광주에 자주 갔었고 제가 4월 말쯤에 이제 서울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4월 말에. 네. 그때 얼마나 평온했냐면은 시위는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제가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경들, 그 경비대 정경들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네, 네. 같이 나가서 술도 먹고 하고 그렇게 느긋했어요. 네. 근데 서울 가서 있다 보니까 점점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좀 심각했어졌죠. 네. 믿기지도 않고 네. 내가 얼마 전까지 거기서 보고 왔던 자리인데 거기가 그렇게 변했다는 게. 운명의 5월 18일 계엄령이 확대되자 학생들은 전남대 정문으로 집결했다.
이에 계엄군은 해산을 명령했다. 항의가 거세지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도망가는 시민들을 끝까지 쫓았고 진압봉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경찰들도 당혹해했다. 자신의 이웃이자 친구인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할 순 없었다. 시위는 갈수록 과격화됐고 군중 수는 증가했다. 18일 1000여 명에서 19일 3000여 명, 20일 5만여 명, 21일엔 20만 명까지 도청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한 5월 20일경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5.18 그 이후에 한 이틀 네. 뒤에 통화를 하신 거네요. 우리 이제 아들들하고 한마디 하시더니 네. 어머니에게 전화를 넘기시더라고요. 네. 바꾸라고.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기를 갑자기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아,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제 이네들이라도 잘 살아라. 어머니가 놀라셨겠어요, 정말. 네. 네. 마치 그냥 유언처럼 네. 그렇게 남기신 거잖아요, 전화를. 네. 봤더니 그날이 경찰관 5.18 기간에 4분이 이제 순직을 하셨는데 그날이었거든요. 아버님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있으셨고 그동안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까 네, 싶어요. 어머니는 이제 여기저기 다 이제 수소문인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보안사에 끌려가신 걸 며칠 보안사 들어간 지 며칠 지난 후에 아시게 아셨어요. 됐어요. 네. 명령을 거부한 대가는 컸다. 다음 날 치안본부로 압송된 안병화 국장은 보안사에 끌려가 8해 동안 혹독한 신문을 받았다. 그런 후 반강제로 사표를 제출했고 뜻을 함께했던 간부들 중 1명이 파면, 11명이 직위 해제됐다. 고문 받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별 말씀 없으셨어요? 오실 때 너무 당당하게 오셔가지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네. 오셨어요. 그래서 고만 사실도 몰랐어요. 아, 근데 그거 아무 내색을 안 그러니까- 하셨네요. 예, 뭐 그냥 나중에 그냥 쓰러지시니까 그때 알았죠. 세상에. 병원 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느 시간이 흐르니까 네. 거기 얘기를 잠깐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8일을 계셨는데 일어서지를 못한대요. 이 천장을 얕은 데다 의자에 앉혀놔가지고. 네. 그리고 혹시 낮잠에 그러니까 눈이라도 감을까봐 조명을 이제 계속 비치고 있대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그 보안사 장교들이면 후배니까 걔네들한테 뭐 저기 순환당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굴욕스러워서. 간단히 그것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냥 가족들이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당했다는 거를. 그러니까 끝까지 아주 자세한 말씀은 안 해주셨던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편찮으셨잖아요. 그때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응급실, 네. 입원실, 네. 퇴원, 집에서 좀 몸 좀 하시다가 또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연속이었죠. 계속해서 8년간 그걸 반복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경찰 정복을 아버님이 이렇게 장롱 속에 보관하고 계셨다. 또 그런 뼈까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뼈까지 네. 공직자였거든요. 네. 뼛속까지. 네. 그것도 그때가 바로 이제 경찰의 최고의 자리 이제 치안감 진급을 몇 달 안 된 놓은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아쉬움이 많이 남으셨겠죠. 치안감까지만 하고 경찰에 이왕 왔으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어보고 고향 가기를 원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광주에서 네. 그때가 해직될 때가 52이었어요. 너무 그러니- 젊으셨네요. 네. 너무 젊으셨네요. 한참 정말 꽃피우시고. 돌아갔을 때가 이제 네. 만 한갑이었고. 저도 지금 살다 보니까 한갑이 넘었는데 야, 네. 참 오죽하셨을까. 네, 오죽하셨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그래도 그때는 뭐 부친이 공직에서 쫓겨나는 거 이제 그 정도였는데 진짜 저희 가족을 화나게 했던 거는
88년도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했어요. 그 당시 이제 부친 이제 옛날 친구분들, 뭐 동기생분들, 뭐 관공서 가서 해도 안 받아준 거예요. 국립묘지 안장은. 네. 그래서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해부터 국립묘지를 이제 부친으로 모시려고 이제 명예회복이 사실은 시작됐던 거였습니다. 부친이 이제 이제 워낙 이제 바쁘게 생활하시니까는 네. 가끔 이렇게 어쩌다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눌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아버님과. 그럼 예. 이제 그때 살던 데가 국립묘지 근처였거든요. 네. 그때는 뭐 연세가 얼마 안 되셨죠. 내가 죽으면 갈 데가 저기다 하고 그런 공직자로 말씀까지. 자부심을 네, 가지셨어요. 그랬는데 그런데 국립묘지에 못 가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네. 그렇게 분노하셨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네요. 네. 어머니가 계속 하셨는데 네.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합류를 한 거죠. 화가 나서. 그러셨고, 어머님이 먼저. 네, 올해가 시작하시다가. 90이에요. 그러시구나. 40 중반에 네. 그 일을 겪고 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5.18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2005년에서야 현충원에 안장됐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건 사후 18년이 지난 2006년 일이다. 하지만 가족들의 형편은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마음은 편안하지만 애들한테 너무 힘들게 우리 애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있을 때 벌써 병원에 다니느라고 살던 집도 팔았어요. 부모의 덕 보는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애들이 망한 거예요. 뭐 나도 뭐 힘들어서 수십 번 포기하려고 그랬죠. 수십 번, 수백 번. 아버지를 위해서 1년만 하자. 나를 위해서 1년만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안티네요. 네. 저 광주 출신인 저도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어떤 의미가 너무 있을까요? 화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몇 년이야? 한 2010년인가 되는데 하도 민원 연락이 많이 오니까는 네. 많은 광주 시민들이 부친을 안 좋아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네. 그런 식의 개인의 사견을 그냥 전체 광주를 대변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믿고 있었는데 네. 광주를 안 내려갔어요. 그다음부터 광주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하고 네. 너무 아니,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아팠어요. 그러셨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유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어요. 네. 그 누가 했는지도 들었고 그때는 아주 그 일로 골치 아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담당자가 자리를 막 피할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해해달라고 자기들이 대신 사과한다. 네. 그래도 상처가 정말 크셨을 것 같은데. 좀 엄청났어요. 완전 배신감이었죠. 그렇죠. 자기의 생각이라면 되는데 네. 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유를 알고 그냥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래서 마음을 돌리신 거네요. 네. 아, 너무 다행입니다. 또 광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서운함과 이 아픈 마음 안고 계셨으면 저도 정말 죄송한 마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네. 부친이 이제 돌아가실 때 몰래 이제 숨어서 쓰시던 이제 비망록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처음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광주 시민에게 감사. 제목이 처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님 비망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해봤더니 5월 22일 날 도청이 철수할 때 군인들은 철수하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사상자가 있었고. 네. 근데 경찰은 철수할 때 시민들이 그때 시민군이죠.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집에 가서 밥도 먹여주고 혹시 모른다고 옷도 빌려주고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온 이제 지원 경찰들이 있으니까는 길 안내까지 다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부친은 잊지를 못하고 있던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었고 네. 표현할 이제 장소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서 마지막 남기신 글에 그게 있어서 처음에 그걸 아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 그러시군요. 왜 그런 말을 왜 말씀하셨나. 감사하다고 하셨을까? 네,
저 같으면 원망할 텐데 네. 공직생활 잘하다 거기서 끝이었으니까. 역설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 했던 노력 덕분에 도청에서 퇴각했던 5월 21일 이후 경찰은 인적 물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네, 수십 그런 년이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도 이게 이제 재작년에 발견된 안병화 평전인데 네. 그 시민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안병화 평전. 네, 이건 이렇게 광주 되어 시민들이 있군요. 돈을 걷어서 한 거예요. 아, 지금. 광주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병화 평전이네요. 네. 네. 지금 아버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네요. 네. 그러셨군요. 저는 이제 광주에 가서 이제 뭐 토론회나 많이 모인 장소에 가면은 큰 절을 드려요. 뭐 길바닥이건 부대건 어디서. 네. 80년 5월에 저희 부친과 그 당시 경찰관 분들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거 경찰이 해야 되거든요. 안 해요. 저는 하고 다녀요. 저희 부친을 살려주셨고 저희 부친을 따르던 경찰관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광주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답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를 이제 서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5.18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가 더 옛날에- 감사하다 이런 얘기 네, 하십니까? 옛날에 경찰이 어땠다. 네.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 고맙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안병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평범한 공직자였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도리를 못해서 부치는 이제 영웅까지 된 거죠. 그게 우리나라 공직사의 아주 슬픈 현실이죠.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길거리 학교입니다. 네. 길거리 학교는 어떤 겁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은 여기가 이제 안병화 인권학교입니다. 규격화된 학교도 없고 네. 모여서 서로 인권을 토론하면은 그 자리가 이제 학교가 그날의 되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떨 땐 술집이 될 수도 있고, 네. 어떨 때는 뭐 학생들 모임 강연장이 될 수도 있고, 네. 길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인권에 관한 토론 이런 거 하는 거 외에 또 다른 어떤 활동이 있으실까요? 가능하면은 이 사실이 널리 퍼지게 기사화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도와주는 작업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피해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소개도 하시고 또 네. 피해 사실에 대해서 구제받을 어떤 또 언론 대언론 활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 일단 네.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는 거더라고요. 네. 거기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지 더 이상은 능력이 안 되니까요. 제도를 바꾸거나 이런 거는 또 거기까지는 제 혼자서는 도저히. 그렇죠. 네. 네. 많은 또 벽들이 또 산재에 있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인권 유린을 당했는데 그건 그러려니들만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사실은 본인들이 이게 정말 피해를 입은 건다는 거에 대한 자각도 못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또 아버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또 많은 선량한 시민의 어떤 그 인권 침해에 관한 부분까지도 또 이렇게 신경 써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요. 활동하시면서 사실 30년 넘어 강산이 3번 변하고도 또 넘는 세월인데 이런 활동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이제 페이스로 활동할 때 부산에 그 형제 복종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네. 저보다 이제 몇 살은 어리지만은 그 친구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네. 참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집 앞에서 놀다가 이제 복지원에 끌려갔는데 네. 그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 집 앞에서 만만한 지 3차례를 끌려갔대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이제 알고 보니까는 이 경찰관들이 그 실적 때문에 경찰서에서 알고도 끌고 가고 그 다음에도 알고도 또 끌고 간 거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자기가 이제 방황을 시작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네. 그러니까 이 경찰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갖고 원망을 많이 했다는데 그럴 수밖에 저랑 이제 없겠네요. 페이스하면서 네. 제 이제 부친 얘기를 이제 몇 번 읽었더니 네. 하루는 이제 거기다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존경하는 경찰관이 한 분 생겼다 하면서 네. 그렇게 돼서 고맙다고 이제 진지하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경찰에 대해서 지금 일생 내내 네, 국민학교 때부터 끌려왔으니 그러니까요. 네. 그 피해자이고 그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얼마나 네. 컸겠어요. 그런데 이제 안병화 치안감님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도 이런 경찰이 있나 하고 네.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네. 거예요. 그러셨겠네요. 또 그런 일도 또 그분 얘기를 다 또 들어주시고 네. 또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또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또 네, 그 도와주시고. 친구는 이제 그게 또 위안이 되고 나는 그렇죠. 이제 그 친구가 한 얘기를 이제 계속 퍼뜨리는 거죠. 네. 그래야 좀 많은 사람이 또 알아야 되는 네. 거니까요. 34년 동안 아버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오셨는데 어떠세요? 보시기에 지금 어느 정도 그 아버님 명예 회복이 되신 것 같으세요?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로 많이 쓰시고 안병환 사람이 무엇을 했다 뭐 그것만 관심이 있지 왜 안병환 사람의 정신이 무엇인지 어디서 그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네. 부친의 명령을 따라서 희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형식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부친이 혼자 한 게 아니고 부친은 결정을 한 거고 나머지 분들은 따라준 거거든요. 네. 모든 걸 감수하고 그분들 어린애 학생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모든 걸 버리시고 따르셨어요. 형식적으로 뭐 80년 5월에 뭐 시민을 단순하게 지켰다. 왜 지켜야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연구가 없거든요. 네. 그게 좀 안타깝죠. 아직도 그분들의 명예 회복의 길이 이렇게 멀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제도적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는 바른 지금 공직자들은 예우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느 이제 공직자나 처음에 공직 생활을 하면은 소신껏 본분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완전히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신껏 일하는 네. 공직자. 혼자 소신을 가지면은 또 한 동료가 소신을 갖고 그런 둘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뜻이 맞으니까. 네. 거기다 또 새로운 공직자가 소신을 가지면은 셋이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오래 걸리는 과정이지만은 그렇게 돼야만이 이 공직사회가 바뀌지. 네. 내가 보기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너무 또 기대를 안 하시면 좀 너무 슬픈 일이 되니까 공직사회 변화도 좀 가져오고 또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입법 활동도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죠.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서 고 안병화 치안감의 자제분이신 안호재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훌륭하신 일을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오랜 세월 하시기가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도 제도적 개선으로 명예회복도 하시고 다른 건들로 인권 침해받은 분들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남 호남이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호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친을 기억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나라에 이런 경찰관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아버지 이름을 기억해 주면 좋죠. 근데 이런 경찰관이 있었다는 거 그거만 기억해 줘도 고맙죠.